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모즈 진행자 준영입니다. 저희는 매월 참여하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방송에 참여하시는 도슨트 분들께서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강제동원 역사관 도슨트 정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이제 곧 1년차 다 되어가는 역사관 청년 도슨트 윤수연입니다. 네,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느낌인데요. 벌써 6월 마지막 날이네요. 장마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집니다. 저는 요즘 학원 일이 바빠서 학원에 묶여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동안 바쁘게 학교 생활 하다가 며칠 전에 종강을 맞이했어요. 이번 방학 때는 대학원 원서도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짧게나마 여행을 다녀올까 합니다. 저는 대학원생이라 다른 분들보다 종강을 조금 빨리 해서 잘 쉬고 여행도 다녀왔어요. 최근에 잘 쉬었으니 다시 공부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여행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60만세 운동과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여러 법령을 다뤘는데요. 사료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내용이 더욱 풍부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7월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7월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하면 그 시기와 관련된 가토다마와 고노다마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또 이와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의 한 갈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께서 일본군 위안부와 헷갈려 하시는 정신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직접 사료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무거울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적을 때 우리가 위안부라는 단어에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요. 따옴표를 왜 쓰는 건가요? 위안이라는 말은 일본군의 시각이 담긴 용어이자 일본이 가한 폭력을 감추기 위한 용어라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속노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피해자분들이 활동하시기에는 너무나 직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제도를 표현할 때는 성노예 제도라고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지칭할 때는 당시 일본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역사적 용어로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일본군 작은 따옴표 위안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당시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일본군하고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것을 좀 알았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우리 역사관에서는 일제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 중에 성동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일본군 위안부 분들께서 입었던 피해 유형과 사례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본 결과 그 중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원에 포함되어 있는 위안부 동원의 피해 유형은 일본군 위안부와 노무 위안부로 구분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이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설치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무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외에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위안부를 칭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1991년 김학순 씨 증언을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위안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 문옥주 씨도 증언을 하셨는데 1940년경 군복을 입은 남자에게 끌려가 중국으로 동원되셨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식당에 일하러 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그 친구를 따라서 위안부에 다시 동원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관에 그 5층의 상설 전시실에 가보시면 위안소를 재현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피해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공간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5년 전에 일본군이 설치한 그 중국의 이재항 위안소를 제가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40여 개의 위안소를 점령지에 설치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이제 그 중국 그 난징의 이재항 위안소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내부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고 외부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제가 외부 건물을 사진 찍어 와서 당시에 이제 찍었던 그 건물 사진을 지금 전시해설할 때 관람객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혹했던 현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층 상설 전시실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유물 2개가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무토 아키치 종군일지인데요. 중일전쟁 당시에 일본군 분대장이었던 무토 아키치가 1938년에 조선인과 중국인 위안부를 찾아간 기록을 담고 있어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기조용한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그 사쿠라고 불리는 콘돔인데요. 일본 육군 마크가 별인데 그 당시 위안소에서 나눠준 콘돔의 겉 포장지에도 이 마크가 새겨져 있어서 위안소 운영에 군이 개입한 증거물로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희 역사관을 찾아주시는 관람객 분들께 일본군 위안부를 설명해드리면 정신대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신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정신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정신대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대란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을 위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 성의 도구로 동원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인들은 노동력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정신대로 끌려간 이들은 군수공장에서 일하였으나 이후 군 위안부로 모집하여 전쟁터에 투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의 용어 사용에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제 말기에 정신대에 끌려간 일부 여성분들께서 다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 당하면서 이러한 명칭에 혼동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를 논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고노다마인데요. 사실 고노다마는 유명해서 이를 말하기에 앞서 가토다마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노와 가토는 각각 일본의 관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의 이름이고 일본의 관방부는 총리사나 대부분 부서의 인사권을 또 담당하여서 사실상 내각의 2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한국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 사건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1990년 6월 6일 그 일본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 질문받은 일본 정부의 답변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요. 종군 위안부는 민간업자가 군과 함께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답변을 내면서 한국에서는 강한 비판과 또 한국 국회에서도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의 만행과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세계 최초로 공개 증언하였습니다. 석 달 뒤인 1991년 12월에는 일본 도쿄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직접 알렸습니다. 일본이 위안부는 없었다고 부인하자 내가 일본군 위안부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는 충격을 받아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일었는데요. 1992년 1월에 요시아키 쭈대 교수가 북치나 파견군에서 위안부 운영에 군의 관여를 증명하는 자료를 발표하여 또 한 번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며 1992년 7월 6일에 가토 관방장관이 위안소의 설치와 모집 담당자에 대한 관리, 위안소의 위생관리나 관계자에 대한 신분증명서 등의 발급에 대해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토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모든 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고 있고 이러한 잘못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하에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1993년 8월 4일 내각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는 군의 요청으로 위안소가 설치된 것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오랫동안 기억에 새기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지 않겠다며 사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의 운영에 군과 정부가 개입했음을 인정했지만 그 후 이를 반복하면서 많은 이들의 또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내용은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다 보니 용어 사용도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렇기에 조금 더 차분한 와중에 여러 내용을 소개드렸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하면서 되게 생각을 계속했는데 지난 시간에 대본을 쓸 때부터 지금 대본을 이어오면서까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일본 교과서에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넣을까 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일본군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 중학교 교과서가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10종류에 이제 20권 정도 되고요. 중학교 교과서는 이제 9종에 이제 한 권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출판사에서 1997년도에는 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2002년, 200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각종 교과서들에서 이 관련 기술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본의 어떤 국가에서 검열한 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를 이제 써놓으니까 학교들에서 채택이 많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자 일본군 위안부나 이러한 관련 기술들을 빼버리더라고요. 자체 검열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 교과서를 채택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또 일본에사는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일본군 위안부나 어쨌든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일으켰던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일본 국민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이런저런 내용들을 또 소개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도슨트들은 전시해설을 하다 보면 유물을 꼭 한 개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던데, 혹시 수연쌤이나 은서쌤도 나만의 원픽 유물이 있을까요?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시 해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이신 김기상 선생님의 군사우편을 꼭 설명드리고 넘어가는데요. 일본이 편지 하나하나를 검열한 흔적을 보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원픽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전 이 질문에 너무 생각나는 원픽 유물이 많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에노 경찰 방법 협력회가 주관하는 도난 방지 월간에 실린 방범 포스터인 도난 방지 포스터를 원픽 유물로 꼽고 싶어요. 이 포스터는 부재중 일시 도난을 조심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중앙 태극무늬 뒤에 숨은 도둑을 그려서 조선인은 도둑이다 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일본 경찰이 당시 조선인을 불량선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불량선인이란 무엇인지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제시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이 포스터에 전시되어 있는 위치가 관람객분들께서 조금 놓치실 수도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유물 중 하나예요. 게다가 이 포스터를 처음에 소개드리면서 관람객분들이 생각은 또 어떠신지, 이거는 일본에서 제작된 건데 그럼 여기 착해 보이는 인물과 나빠 보이는 인물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관람객분들의 생각과 참여도 함께 이끌어내서 이야기도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원픽 유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번 달에 도슨트 선생님들께도 여쭤봤는데요. 이게 저도 김기상 선생님의 우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설명해 드릴 때도 있고 안 하고 이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선이 좀 사람들이 많을 때는 꼬일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설명을 안 해드리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좀 저는 독특했던 게 이 도난 방지 포스터 저는 그냥 좀 예사로 보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니까 한번 내려가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월 팟캐스트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서 이 질문 또 매월 하는데, 이처럼 같은 유물이라도 선생님들마다 원픽으로 선택한 이유가 다르고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원픽 유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매월 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전시 해설을 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활동 중에 나만의 TMI가 있나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전공 대학원생인데 그 중에서도 대만사, 일본 통치 시기 대만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공부하고 있어요. 대만이 일본 최초의 식민지인 만큼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과 많이 닮아 있고, 이제 대만 총통부에서 시행된 정책이 조선 총독부나 통치 방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 것들도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람객 분들께 전시 해설을 해드릴 때 예를 들어 위안부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위안부뿐만 아니라 대만의 위안부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등 저희 미흡하지만 조금 있는 전공 지식
지식을 활용해 해설을 해드리는 것이 저만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한국 현대사 수업 시간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에 관한 소논문을 작성했거든요. 그 이후로 청구권협정 패널 앞에서 전시 해설을 할 때 청구권협정으로 인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대일 무역 적자 구조를 엮어서 청구권협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저만의 TMI입니다. 저는 그 대만 이야기는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대만도 생각해 보면 일제 그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 어쨌든 일제 그 강제 점령된 공간이었는데 대만 이야기는 저도 지금 오늘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생소하고 또 흥미로운데 그리고 저도 그 청구권 협정 같은 경우에 한일 협정, 한일 회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아직까지도 민감한 주제여가지고 설명할 때 항상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저도 한일 협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설을 해드리는 게 저만의 TMI인데요. 4층의 상설 전시실을 보면 여러 주제와 또 그에 대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관람객 분들께서 여러 번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또 방문하실 때마다 내용이 다른 해설을 듣고 가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렇듯 선택적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지난 방송과는 달리 사료의 피해자 분들의 증언 또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번 방송 사실은 조금 길이가 짧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그리고 또 무겁기도 하고 주제도 주제다 보니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쌤과 은서쌤께서는 관람객 분들이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시고 나서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관람객 분들께서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역사관을 둘러봤을 때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이러한 점들을 꼭 올바르게 기억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람객 분들께서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역사적인 부분을 올바르게 알아가시면 좋겠고 많은 관심을 주셔서 우리 역사가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역사관 관람이 끝나시면 이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가신 관람객 분들께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는데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역사관을 방문해 주시고 공부해 가시는 일본 분들도 많이 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도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역시 역사관에서 전시 해설을 하시니까 좀 더 가까이서 유물도 보고 관람객 분들과의 소통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셔서 그런지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송 소감 어땠는지 수연쌤부터 순서대로 들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가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까 초반에는 많이 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이끌어주신 준영쌤과 오늘 함께한 은서쌤 덕분에 점점 긴장이 풀리고 말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먼저 이런 팟캐스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진행해주신 중년생과 이제 함께 준비해주신 수요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발음도 안 좋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오늘 촬영이 많이 걱정됐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았고 재밌게 촬영 잘 마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이 성동원 주제를 어떤 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어떤 분들이 쌤들이 오셨을 때 이거를 주제로 선택해야 되나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제가 좀 내용이 아무래도 좀 깊고 또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선택도 좀 조심스럽고 해서 근데 뭐 수연쌤도 그렇고 은서쌤도 그렇고 잘 진행해 주셔서 정말 좀 만족스러운데요. 그럼 지금까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도슨트 윤수연, 장은서 홍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